이거 recording in progress 무슨 말이야? 영어 시간이냐? 자, recording in progress. 그래, 녹화를 시작한다고. 아, 이것들이 큰일 났네. 영어도 안 되고, 응? 자, 신소재 좀 봅시다. 자, 일단, 이제 신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신소재들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온 신소재 진짜 이거 뭐 옛날 그 물질들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아무튼 그러더라도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는 문명이 발달,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과학이 발달하는 거죠, 과학이. 그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 발전한 과학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명 발달이라는 얘기는 뭐 말 그대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잠시만. 선생님 교재 좀 잠깐 피고. 음. 자, 과학기술의 발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발전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갖다 좀 나열을 하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대는 뭐예요? 뭐부터 시작해? 석기부터 시작하지 않나? 맞죠? 석기 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야? 청동기 시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지금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철기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철기예요, 철기. 알았지? 야, 석기 시대에는 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냐? 이거 뭐 사용한 거야? 돌? 돌 사용한 거. 그치? 돌 사용한 거. 우리 한국 역사에서 석기는 없나? 고조선이 석기인가? 청동기인가? 그지? 당군 할아버지 있는 애가 청동기지. 그러면 청동기는 뭘 쓴 거야? 청동을 썼지 뭘. 그지? 그러면 청동은 뭐하고 섞여 있어? 청동. 합금이잖아. 구리하고 주석. 알았지?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 놓은 게 청동이야. 그때 뭐 합금이라고 하면 지가 알고 썼겠어. 이게 이제 뭐 만들어지다 보니까 만들어졌겠지.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 이 구리가 어떻게 발견됐을까? 그지? 그런 거 생각해 보니 여기서 구리가 어떻게 발견됐지? 누가 만들었어? 아니야. 이제 불이라는 게 발견됐잖아. 이제 불을 막 피우고 사람들이 이제 그 짐승 같은 거 잡아먹으면 구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뭐 생식을 안 했으니까. 그래 막 구워 먹고 막 여기서 춤추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으아 춤추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뭔가 딱딱한 게 하나가 나온 거야. 이 불 주변에. 그게 구리야. 그게 뭐냐면 얘 구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황화구리거든. 이게 이렇게 산소랑 만나면 구리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체로 날아가 버려요. 그럼 이 구리만 남잖아. 이게 뭐야 이제 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다 보니까 아침에 빨간색 금속이 나온 거야. 아싸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견된 게 청동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청동이나 구리라고 하는 건 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금속 중에 하나인 거지. 물론 매장량이 많지는 않아요. 알았죠? 무거운 원소기 때문에. 그다음 철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지. 알았지? 철기는 안 그래. 철기는 그 당시 이제 철을 갖다 생산하는 나라가 그것도 강철을 생산하는 나라가 이 세계를 제패했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예요? 중국. 이 근처에는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알았지? 그러니까 중국이 철을 갖다 이제 생산해 가지고 그 신무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철검이야. 검 알지? 그게 신무기야 옛날에. 지금 신무기 하면 원자폭탄 이런 게 신무기인데 그 당시엔 그게 아니라 신무기자. 예를 들을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 로마의 신무기가 뭐니? 로마의 신무기. 로마의 신무기가 검이야. 단검. 그 되게 의외지. 자, 그전에는 장검을 썼어. 이거 당연히 이제 철로 만들었겠지? 근데 로마군은 어떤 검을 썼냐? 짧은 검을 썼어. 이게 신무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지? 그래서 그 신무기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거야, 로마가. 그렇듯이 이제 이 철기 시대 때부터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를 썼냐면 철을 썼죠. 근데 이제 순수한 철은 굉장히 물러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강철이라고 그러잖아, 강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농기구라든가 그 밖에 무기가 있으니까 무기 같은 것들 만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철도 마찬가지예요. 철기 시대가 그냥 철기 시대가 아니라 철을 쓰긴 썼는데, 자, 철을 만들다 보면은 뭐 이런 애들이 철을 만들다 보면 이런 애들도 끼어 들어가고 이런 애들도 끼어 들어가. 사실은. 그러니까 순수한 철을 만들기는 힘들어요. 옛날에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요건 한 번에 얘기해 줬었는데 SiO2는 어떻게든 제거를 시켜줘요. 짱돌은. 근데 얘가 문제야, 얘가. 얘 함량이 많으면 철이 뚝뚝 부러져요. 알았어? 뚝뚝 부러지니까 이 함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태워. 산소와 만나서. 그럼 이산화탄소 날아갈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지. 뭐. 담금질. 이렇게 벌겋게 달궜다가 막 두들겨가지고 다시 찬물에 집어넣고 또 벌겋게 달궜다가 두들겨 하잖아, 그지?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날아가냐면 철 안에 있는 탄소가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 함량에 따라서 이제 철의 강도가 달라져요. 이제 그걸 이제 기술자들이 알았겠지. 몇 번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경험치로. 그래서 이 철 만드는 그 기술자들은 일단 신분은 낮았지만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이제 국가 기밀이야. 이 얼마나 철을 잘 만드냐가 국가 기밀인 거지.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니? 반도체 그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설계도 같은 것들이 국가 기밀이듯이 그 당시에는 철이 이제 국가 기밀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순서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소재. 신소재는 기존에 썼던 소재에서 이제 뭔가 변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자, 우리 BTS 그 방탄소년단, 그럼 방탄 유리 알지? 근데 걔들이 왜 방탄이야, 근데? 야, BTS가 왜 방탄이야, 걔네? 그 방탄이 그 방탄은 아니지? 그 방탄 맞아? 방탄 유리 할 때? 아, 방시혁 애들이라서 방탄인가? 아, 그건 아니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쟤들이 왜 방탄소년단이지? 군대도 안 갔던 애들이? 자, 응?
뭔가? 아니야. 방시혁에서 나온 것 같은데? 방탄. 방시혁이 탄. 아무튼. 그 방탄. 자, 예전에 방탄유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 방탄 초월을 막아낸다는 뜻이 있고. 그 방탄소년단에? 아, 그래? 누구한테 총알을 맞고 다니나, 걔들이? 자, 그 방탄유리 있어요. 방탄유리. 맞지? 방탄유리에서 예전에 방탄유리 없었지? 그지? 근데 방탄유리 있어. 그럼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유리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방탄유리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납을 집어넣어. 알았지? 기존에 있는 유리 말고 납을 집어넣어서 유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어떤 소재가 만들어진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알았지? 신소재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애들을 갖다 어떤 새로운 성질을 띠게 하는 그런 물질을 신소재라 한다. 신소재는 뭐 지금 어마무지하게 그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알겠지? 그래서 신소재 만들면 뭐 해야 돼? 무조건 뭐 해야 돼? 발명 특허 내야죠. 특허. 무조건 특허를 내야 돼. 그래서 특허청을 가면요. 매일 들어오는 게 산더미에서 들어온대. 산더미처럼 들어온대.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리사라는 직업이 그 연봉 1위였잖아요. 요즘엔 좀 맛이 갔어요. 대형 로펌에서 그 짓들을 다 해가지고 변리사라는 직업이 옛날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또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대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변리사를 준비를 하다가 때려쳤는데 나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 살면서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법은 안 돼. 법 없이는 사는데 야 법문을 읽잖아. 거짓말 안 하고 한 페이지 읽으면 뒤에 페이지 넘어갈 때 앞에 페이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나는 그 특허법 공부할 때 난 법은 아니구나. 난 변호사는 못할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 이제 수상 스킬 배우는데 물 위로 못 떠. 그 안 되는 게 인생에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제 그렇듯이 이제 뭐 특허법에 따라 이제 새로운 물질이 새로운 어떤 그 신소재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특허는 신소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명품들 다 포함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신소재는 그 중에서 몇 가지 뭐 대표적인 신소재에 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로는 자,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이제 신소재가 있습니다. 알겠죠? 정기적 소재를 이용한 신소재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들을 구분을 할 때는요. 첫 번째 도체 있어요. 알겠죠? 도체. 그래서 이제 저항이 작은 그러한 애들을 이제 도체라고 해요. 부도체. 흐르지 않는 애들. 도체보다 이거는 뭐 우리 중학교 때도 흔히 말하는 얘기고요. 반도체. 자,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 말 그대로 반도체야. 어떨 때는 도체, 어떨 때는 부도체. 그지? 그러니까 반도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규소 있어요, 규소. 규소나 저마늄이라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규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규소가 몇 쪽이냐면 14족 원소입니다. 알았지? 그 14족 원소인데 이 14족 원소는 우리 탄소에서도 배운 것처럼 가장 많은 결합을 할 수 있는 애가 14족이야. 알았지? 여기다가 이제 다른 어떤 애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떨 때는 다른 원소를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어가지고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반도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규소나 저마늄에 미량의 원소를 추가를 했다.
자, 그래가지고 전기가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반도체예요. 그럼 흐를 때 1이야. 안 흐를 땐 0이야. 그러면 10, 10, 10, 10 하면 몇 진법? 2진법. 알았지? 그 이진법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이제 반도체라 그럽니다. 그 반도체의 가장 먼저가 이제 다이오드라든가 트랜지스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그 반도체에 해당하죠. 알았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자, 한쪽으로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러한 그 반도체를 갖다 이제 다이오드라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근데 니네 학교에서 이 반도체 뭐 전공 뭐 전자 배웠어? 그런 거 배웠어요? 뭐 그런 거 다 배웠어요? 그래 어디까지 내가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나중에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나오겠지만 뭐 수업 양이 늘리다 보면 이렇게 뭐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만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얘기는 제가 따로 이렇게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가 있다면은 트랜지스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이오드를 붙여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뭐 PMP, 뭐 MP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이오드가 N형, P형이 있는데 트랜지스터 이런 걸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신호의 증폭에 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로들이 이런 다이오드로 되어 있는 회로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애들들이 이제 하나를 합쳐지게 되면은 일단 소형화를 만드는 데 쓰는 게 트랜지스터에 해당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라는 게 개발이 됐고요. 자,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뭐 발광 다이오드, 그다음에 또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런 애들이에요. 그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애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이제 우리 흔히 LED라는 표현, LED가 조금 더 익숙해지죠. 그지? LED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자, 유기 발광이라는 건 뭐냐면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그래서 유기물을 이용한 그러한 그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많이 이용되어지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일단은 발광 다이오드가 있으면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휘어지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접는 것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있고요. 자, 태양전지 그래요. 태양전지도 일종의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죠. 태양전지는 어떤 금속 면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이 전자가 툭 튀어나와요. 그런 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 그래. 알았어. 그 광전 효과라 그러는데 바로 이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 전자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흐르는 게 바로 전류거든. 알았어. 그래서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낸 게 태양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양전지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또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활용 분야를 봅시다. 온도가 압력에 따라 전기적인 변화하는 애들. 자, 뭐에 많이 쓰냐면 감지기에 많이 쓰겠죠.
알겠지? 일단 뭐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방사능 같은 것들의 감지기는 이와 같이 전기 저항의 변화는 이용을 해, 전기 저항의 변화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아까 전에 봤던 거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그다음엔 태양전지. 얘들은 빛에 따라 전류가 흐르거나 뭐 안 흐르거나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적외선과 자외선 감지기 같은데 그다음에 태양전지의 소재로 쓰이는 애들이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자, 반대죠.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알았죠? 전류가 흐르을 때 빛이 방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CD 플레이어 같은 거. 그다음엔 광통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광통신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광 케이블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얘는 광 케이블에 이제 신호가 들어가면 빛나요. 그러니까 빛이 나온다고. 광 케이블에서. 자, 그래서 뭐 이런 정기적인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런 데 쓰이는 게 바로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겠죠. 어디 쓰인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반도체. 그다음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제가 할 말이 많죠. 이건 내가 만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 슈퍼컨덕터. 근데 이제 얘는 그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한 성질이야. 실제로는 이걸 만든 게 아니야. 어떤 물질을 갖다가 아주 극저온을 낮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걸 알고 싶었겠죠. 그 당연히 기술이 발달해야 되거든. 자, 온도를 낮추는 기술은 굉장히 온도를 높이는 기술보다는 온도를 낮추는 기술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자,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뭐야?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진짜 최고일까? 응? 뭐? 컴퓨터? 아니야. 응? 의외의 물질이야. 에어컨. 에어컨이 20세기 1등 발명품이야. 2등이 뭘 거 아니야? 2등이 비아그라. 얘기 안 해도 알겠지? 2등이 비아그라. 1등이 에어컨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20세기가 지나가면서 20세기에 뭐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을까를 이제 해가지고 1, 2, 3등을 냈는데 1등이 에어컨이야. 우리 2등이 비아그라. 그래가지고 1등 에어컨 생각해보면 진짜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은 어떻게 날까라는 생각을 하죠. 생각해 여러분 에어컨 없는 여름이 생각이 들어? 그래 나도 지금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에어컨은 굉장히 어마무지한 발명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발명품을 우리는 제대로 못 써. 우리는 못 써. 전기세 때문에. 맞잖아. 집에 가면은 여러분한테 뭐라 안 그러지만 이제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으면 뭐라 그런단 말이야. 전기세 나온다고. 전기세 나온다고. 아니 그럼 뭐하러 에어컨을 달아놨냐고. 펑펑 키고 살라고 시원하고 달아놓은 건데 그 전기세 걱정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그런 나라가 안 되길 좀 바라야겠는데 전기세가 쓸데없이 비싸죠. 여긴 되게 싸요 또. 이거는 상업시설이잖아. 이거 되게 싸 진짜. 야, 막 학교는 공짜야. 막 쓰고 다녀야 돼. 진짜요? 그럼 공짜지. 나라에서 주는 건데. 야, 무슨 소리야 이거. 니들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야 막 쓰고 다녀도 된단 말이야. 진짜로 거기 공짜.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어디서 받아? 가정에서 받아. 그 모든 그 차액을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받아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 아니라 어른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전기세라 그러죠. 세금. 세상에 전기세금이 어디 있어?
세금처럼 걷어간다 그래서 전기세라 그러는 거야. 그래요. 아무튼 그 건데 이 초전자체도 어마무지한 신소재예요. 왜? 전기 저항이 0입니다. 알았죠? 전기 저항.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 자, 초전도 현상은 말 그대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발견된 게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수온에서 발견이 돼요. 굉장히 낮은 온도. 이게 뭐 이게 4.2 켈빈이니까 뭐 여기까지 이게 0 켈빈까지 내리지 못하지만 이 정도까지 온도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 내리려면 어마무지한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발견됐냐면 초전지가 1970년대. 70년대에 초전지가 발견이 됐어요. 세계가 난리가 난 거야. 우와, 이런 물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몇 도에서 일어난다고? 여기 보니까 온도가 되게 낮다, 그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저온에서 일어나는 거야, 극저온. 근데 이게 극저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만일 우리가 상온에서 일어난다면, 와, 정말 좋겠다. 저항이 0이잖아. 저항이 0이면 여기서 요만한 발전기를 가지고 돌려도 우리는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어마무지한 발전소가 왜 필요해? 아니, 저항 때문에 애들이 손실이 되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가지고 막 공급해 줘봐야 얼마 안 돼. 우리 그 가정으로 쓰는 게. 알겠지? 근데 저항이 0이면은 아주 작은 그 발전기로도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난리를 칩니다. 1970년대. 자, 과학자하고 과학자의 과자 붙은 사람들은 다 달려들어 여기. 여기 다 달고 물리학자, 화학자, 뭐 하나 생물학자, 땅 파고 있던 지질학자도 여기 달려들어. 달려들어서 뭐 만들어? 이 초연체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올려? 상온까지 올리려고. 근데 맨 처음엔 굉장히 뭐 저기 그 빠르게 했어요. 뭐 마이너스 270도 정도에서 일어났던 게 마이너스 한 160도, 마이너스 뭐 120도, 마이너스 뭐 80도, 뭐 마이너스 뭐 80도, 마이너스 60도 여기까지 올라가. 뭐 매년 전 세계 난리가 난 거야. 뭐 좀 있으면 상온에서 초연체를 만든다. 그럼 돈 되니 안 되니? 무조건 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뛰어들어요. 그럼 어느 나라가 뛰어들었을까? 1등 미국, 2등 일본, 3등이 러시아. 이 세 개국에서 어마무지하게 돈을 쏟아부어요. 근데 이놈의 온도가 80도에서 60도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려. 60도에 마이너스 60도에 계속 지지부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 그래 접어요. 사업을 접습니다. 접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60도가 최고로 많이 올린 거야. 이게 상온까지는 못 올라와. 그러면 여기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애를 이혼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투자했으니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부상 열차. 그다음에 슈퍼컴 있죠? 슈퍼컴은 초전도체를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MRI 이런 애들한테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초전도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다 그랬죠. 저희도 논문을 보고 논문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만들어 봤어. 근데 완전 노가다야. 그러니까 몇 가지 원소를 섞어요. 거기 섞어 콩나물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갈아. 이렇게 딱 쪄. 이게 패킹을 하는 거야. 집어넣어. 전기로에다가. 그러니까 2300도로 가열한 다음에 꺼내. 그럼 바로 꺼내면 급냉이야. 왜냐면 거기 2325도니까. 그거 또 빠. 또 패킹해. 집어넣어. 이번에는 1800도에서 올렸다가 다시 여기서 공기 중에서 급냉을 해. 또 빠. 잘 또 빠.
또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또 이걸 패킹을 쫙 해. 패킹을 한 다음에 또 집어넣어. 요번에 2000도에서 가열했다가 거기서 선행을 시켜. 서서히 냉각을 시키면 요만큼 나와. 지금 이렇게 손톱만큼 나와. 초등치가. 이제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야. 어떤 실험? 여기 보면 이런 실험이에요. 자기 부상.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그 이제 저온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액체 질소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그럼 냉각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자석이 있어. 여기 자석이야. 이렇게 뭐 여러분 흔히 아는 자석이야. 거기다가 이제 냉각된 애 꺼내가지고 띄우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 위에 떠 있어 이렇게. 그 아까 만들었던 거 있잖아. 그게 이렇게 공중에 이만큼 떠 있어. 그게 바로 자기무상열체 원리죠. 그러면 이게 계속 떠 있냐? 아니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하 90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뜨다가 싹 가라앉아요. 이제 없어진 거 초연도에서. 알겠지?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성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자성. 자, 반자성은 뭐냐면 자, N극해서 밀쳐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장을 띄면 무조건 밀쳐내는 거야. 이게 N극을 갖다 놔도 밀쳐내고 S극을 갖다 놔도 밀쳐내는 걸 반자성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성질을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자, 전기저항이 0이 된대. 전력 손실 빵 없다. 맞죠? 전력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없으면은 송전선이 이용되어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액체 질소에 집어넣으면 그 저온에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보면 알다시피 액체 질소가 흐르는 데가 있어야 돼. 이쪽으로 겉으로는. 그리고 안쪽에 초전지를 갖다 놓는 거야.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엄청 비싸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완전 누가 생누가다라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할 수가 없어 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재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쌉니다. 자, 여기 안 써져 있지만 전력 손실이 없어. 그지? 그러면 또 유리한 게 뭘까? 슈퍼컴. 속도가 굉장히 빨라. 자, 어차피 컴퓨터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연산이 되는 거잖아. 근데 슈퍼컴을 초전체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 메인보드가 있어. 그게 초전체야. 그럼 어때? 애들이 저항이 없으니까 신호가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슈퍼컴을 씁니다. 맞죠? 자, 그다음 또 하나. 저항이 없으면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죠. 그러면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석이 힘센 자석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MRI. MRI가 뭔지는 알죠?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석이야. 자석이 있단 말이야. 이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이제 여기 이 안에서 뭐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서부터 이제 신호가 나와요.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 이건 물분자예요. 물분자. 자, 물분자가 큰 자기장에서는 이게 진동을 해가지고 얘가 라디오파를 내놔요. 라디오파를 내놔. 이 물분자가. 그래서 이 물분자가 내놓는 라디오파를 딱 검출을 해가지고 3차원 영상으로 만든 게 MRI. 그럼 뭐가 필요해? 굉장히 큰 자기장이 필요하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초전체를 이용해서 큰 어마무지한 그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자석을 만든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어? 자랑해야지. 뉴욕 주립대.
선생님 공부했던데. 스토니 브룩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그 노벨 화학상 받았잖아. 노벨 화학상 받아서 선생님 공부했던 그 거기는 그 화학과가 건물 하나를 써요. 보통 우리나라는 자연과학 때 이 안쪽 하나에 물리학과 물리학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화학과만 건물이 하나야. 거기 그 화학과에서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그 가면 그 노벨 물리학상 노벨 그 화학상이죠.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동상 같은 게 서 있어요. 입구에. 그리고 뭐 있냐면 연구 단지가 있어. MRI 연구 단지.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은 가봐. 나도 가봤지. 근데 MRI 가봤어? MRI 들어가 봤다는 얘기는 머리를 다쳤던가? 큰 부상이 있기 전에 MRI 안 들어가요. 선생님도 MRI를 평생 안 들어가다가 그 다리 부러졌을 때 MRI 들어가 봤어. 와, 진짜 짜증나. 이게 잘 안 찍혀, MRI가. 이게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생각해봐라.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다리가. 다리가 아파서 덜덜 떨지. 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성질아, 아파 죽겠네.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이래요. 이게 자기공유 영상치가. 자, 그러면 얘는 뭘 이용한 거야? 정의자가 0이네. 그러니까 큰 자석을 전자석 알지? 전자석 만들어 봤죠? 이렇게 쇠에다가 이렇게 뭐 코일을 감아 놓으면 이게 자석 돼야 안 돼. 되잖아. 그거 똑같아. 자, 그다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자석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붕 뜬다 그랬지. 그게 뭐냐면 자기공명 영성장치. 자, 이게 무슨 성질이에요? 외부작용을 밀어내는 게 이게 반자성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반자기성. 반자성. 자, 반자성이라서 자석 위에 이렇게 뜨는 그러한 효과를 뜻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반자성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물질에서 나타나긴 해요. 반자성이 얘만의 특성은 아니야. 초전도체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저항이 0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반자성은 사실은 이것만의 특성은 아니에요. 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만든 게 자기부상 열차죠. 어디에 있어요? 자기부상 열차. 내가 얘기한 뭐 어디 있어 이거 자기부상 열차. 일본이죠, 일본에. 신간선 이런 것들. 우리나라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없어. 왜 없을 것 같아? 이건 딱 한 가지야. 돈. 자, 대전에 과학 엑스포 있었던 거 알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 대전 엑스포, 선생님 몇 살 때냐면 선생님 20살 때, 선생님 20살 때 대전 엑스포를 했었는데 거기에 자기부상 열차가 있었어. 그러면 만들었을까? 초전체로? 아니야, 못 만들었어. 너무 돈이 비싸서. 그래서 그 대전의 엑스포의 자기부상 열차는 전자석으로 만들었어. 알았지? 그러니까 자석을 띄웠는데 전자석을 이용해서 띄웠어요. 그래서 이게 N극, S극이 계속 교체해가면서 이렇게 발진하는 거거든. 얘는. 그래서 이 반자성은 그 이제 뭐 생각하면 되냐면, 자,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들이 초전도체를 어디다 바르면 되냐면, 어디다 까냐면 도로에 깔아요. 초전도체를. 여러분 발에는 운동화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엔 그 밑바닥에다 자석을 붙여.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뜹니다. 그렇지, 뜨지. 밑에 초전체가 있으니까 내 발에는 자석만 붙이면 돼. 그럼 나는 도로를 갖다 어떻게 떠다니는 거지. 미래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씩 지나가고 막 이러잖아. 공중에 떠서 그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거 되게 좋은데 뭐 지금 뭐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자기부상 열차.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전기저항 0, 반자성.
자, 요번에 신소재. 신소재가 또 뭐 있냐면 그래핀이 있어, 그래핀. 그래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연이에요, 흑연. 자, 흑연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돼 있네요. 이게 층상이고 판상 구조로 돼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층상 판상 구조에서 이때 한 층을 벗겨내면 이 한 층을 요 한 개 층을 가리켜서 뭐냐 그래핀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그래핀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럼 그래핀 만들기 되게 쉬워. 흑연이 없네 근데. 자, 흑연이 있어요. 흑연 위에다가 셀로판 조깅 알지? 그걸 딱 엎어. 여기 딱 찍어내. 자, 그러면 이게 몇 개 층이 그러니까 흑연층에 몇 개 층이 떨어져 나와. 다시 셀러스 편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 맨 마지막에 그래핀이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걸 누가 그 그래핀을 제조하는 걸 누가 맨 처음에 했어? 누가 맨 처음? 모르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올라요. 근데 그 시기에 그쯤에 어디지? 뭐 덴마크인가 노르웨이인가에 있는 사람이 또 비슷한 논문을 발표를 해요. 누가 받았을까? 우리나라에서 못 받아요. 받아요. 여기 중요한 건 역시 국력이 좌우하는 거야. 국력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야. 우리나라가 노벨 과학상이 없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그거야.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노벨 과학상이 없잖아.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나라가 도와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TS에 열광하는 건 그거 하나잖아. 나라가 못한 일을 BTS는 하잖아. 맞잖아. 요즘에 미국을 유학을 갔어야 되는 거다. 선생님 유학 가 있을 때는 한국인이면 한국 남자가 제일 불쌍해. 한국 남자가 제일 불쌍해. 잘난 게 딱 하나밖에 없어. 공부 잘하는 거밖에 없는 거야. 봐라 뭐 키가 크냐 뭐 아니면 뭐 피부가 허였냐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아니면 뭐 얼굴이 작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잘하는 거 공부하는. 근데 요즘에 안 그렇대요. 나중에 꼭 미국 가보세요. 그냥 지나가면 한국 사람이면 되게 좋아한대요. BTS 때문에. 너 BTS 아냐? 막 물어보고 막 그런데. 모르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그래핀을 얘기하다가 했는데 그래핀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한 층을 이렇게 한 층을 벗겨내는 그런 어떤 과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 그래서 한 층을 만들었죠. 이제 그래핀 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흑연이 전기 전도가 있어요, 없어요? 전기 통하지? 흑연. 흑연 자체가 전기가 통해.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전자 이동 속도, 열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알았지? 자, 근데 그거보다 더 획기적인 건 강도가 굉장히 크고요. 잘 휘어지고요. 투명하다. 자, 일단 도체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핀이. 알았지? 그런데 이런 도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금속이잖아. 그럼 이제 뭐 있니? 뭐 구리나 철이나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비해 강도도 크고 잘 휘어지고 투명하니까 이건 정말 획기적인 신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 이용되어지냐면 탄소 나노튜브. 자, 그래핀이 있잖아. 그래핀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그럼 튜브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플로렌. 자, 그래핀이 있어요. 그래핀을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 그럼 플로렌. 그래서 이제 C60라 그래가지고 탄소 60개짜리. 알았지? 탄소 60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공을 딱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플로렌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뭐 디스플레이 당연히 할 거고요. 그 디스플레이에 연관되는 게 전자종이지 뭐. 알았지? 뭔가 이렇게 디스플레이처럼 생긴 건데 우리가 이제 종이처럼 쓰는 애들. 태양전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소재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죠. 탄소 소재를 이용해서 뭐 스포츠카 같은 거 만들잖아. 그지? 왜냐면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아서 그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이용되어진다. 다음, 자 봅시다. 액정. 뭐 액정은 자 액체 결정의 줄임말이에요. 그래 액체 결정 자체가 이제 말 뜻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고체하고 액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의 성질을 띈다. 그러면은 대체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 액체는 어때요? 분자들이 자유롭죠? 고체는 그 입자들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게 고체야. 알았지? 그래서 액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분자가 길어요. 이렇게 돼 있어. 길게 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액정이야. 액정.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배열을 해요. 어떻게 배열하냐면 이런 식으로 맞불 맞불 이게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열이 굉장히 규칙적이야. 그럼 이때는 뭐와 같은 성질이야? 고체와 같은 성질이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전기를 걸어주기 전엔 액체와 같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을 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2차원이나 3차원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알았지? 전기를 걸어주는데 전류의 세기는 다를 거 아니야. 그 전류의 세기에 따라 애들이 배열하는 게 달라지면 뭐 글자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0, 1, 2 이런 식으로 그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액정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어떤 표시 장치로 많이 쓰이죠. 디스플레이. LCD라 그래, LCD. 이게 영상 표시 장치. 알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LCD라 그러는 게 바로 이게 액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엔 옆에 하드 드라이브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뭐냐면은 그 네오디듐 자석이라 그래가지고 자석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강한 자석이야. 맞죠? 자, 그래 강한 자석을 띄는 애가 네오디듐 자석인데 이게 왜 하드 드라이브에 들어가냐면 하드 드라이브 알죠? 그 안에는 안 뜯어봤죠? 네, 뭐 뜯어볼 리가 없고.
이게 하드 드라이브가 철로 되어 있어요. 알았지?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성을 띠거든요. 철은 그러니까 자석이 붙는 그런 금속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하드 드라이브에 기록을 할 때는 이제 이 네오디듐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철 원자가 있어. 이게 철 원자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딱 잡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하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드 드라이브 쓰는 애가 순수한 철. 알았죠? 순수한 철을 쓰는 게 바로 하드를 쓰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액정하고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와 같이 이제 신소재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를 모방하냐면 사실은 모두가 이제 대부분이 자연을 모방하는 애들이 많죠. 재밌네요, 보니까. 자, 독고마리 열매. 이거 독고마리 열매 뭔지 알아? 그 뭐냐면 이제 산속에서 뛰어놀다 보면 이렇게 곳에 막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방울방울 생긴 거. 그거야, 그거.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크지 않아. 이게 요만큼 이게 손톱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찍찍이. 알겠지? 이런 찍찍이 같은 것들. 홍합. 홍합을 이용한 게 접착제. 알겠죠? 생체 접착제 같은 경우. 그 생체 접착제 알죠? 써본 적은 없지. 그 우리가 이제 찢어지잖아. 그러니 꼬맬 수 없을 때는 접착제를 이용해. 그래서 이제 뭐 군인들 같은 경우에 뭐 생존 배낭 그 배낭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접착제. 아니 호치키스도 알죠? 이렇게 찢어지는데 꼭꼭 눌러가지고 호치키스를 꼬매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접착제도 이용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몸 안에서 봉합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예. 선생님도 그 뭡니까? 그 다리 부러졌을 때 그 발꿈치가 으스러졌거든. 그럼 방금이 으스러지면 인공기가 이제 몇 뼈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러면 인공뼈 집어넣고 이 접착제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사 받고 이래요. 그래서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그 다리 부러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절대로 부러지면 안 돼. 부러져 봤지? 이제 어른이 돼서 부러지면 굉장히 힘들어. 옛날에는 어렸을 땐 금방 붙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장기가 멈추는 순간 잘 안 붙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접착제. 그 다음에 또 이거 뭐니? 물방울.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흡수되지 않고 밀어낸대. 그건 당연히 소수,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그런 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면은 차량 거울용 스프레이 김서리지 않게 하는 거. 뭐 물에 젖지 않는 메모리.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뭐 차량 또는 거울용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계면 활성제라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을 많이 써요. 그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네. 보면은 말이죠. 안경 쓰는 사람들 김설이잖아. 그 김설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닦거나 뭐 뿌리지 않니? 그치 그치. 그거. 근데 뿌릴 때 말이야. 그렇게 뿌리게 되는 게 그게 다 계면 활성제.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 계면선이 금방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도 이제 집에서 만들어 쓰는데 세 가지 필요해요. 물, 풍풍, 그다음엔 식초나 레몬즙.
그다음에 알코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만 있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1대1로 섞으면 돼. 그럼 막 섞으면은 김설이지 않는 그런 뭐라 그래요? 안티포그 이런 것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거야. 얘들은. 근데 이제 여기는 그거 말고 딴 거 이용한 거지. 뭐냐면 소수성을 이용한 겁니다. 소수는 뭐야? 물을 싫어하는 그런 성질이거든.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거. 박쥐. 이거 초음파지 뭐. 로봇 청소기. 신기하더라고 요즘에 로봇 청소기. 선생님도 이게 광주로 이사 오면서 로봇 청소기를 요 근래 샀거든요. 얘가 상당히 애들이 똘똘하더라고. 사가지고 딱 놓으면은 애가 딱 스캔을 해가지고 집에 지도를 먼저 딱 띄워. 근데 핸드폰에 지도를 딱 띄우더라고. 그래서 딱 계속 가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로봇 청소기. 자, 그럼 뭘 이용한다? 초음파를 이용한다. 알겠죠? 음파가 반사해서 돌아오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 시각세포가 줄지어 있는 망막. 그러니까 원추세포하고 간성세포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걸 또 이용한 것도 있네요. 그걸 이용한 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그거야. 디카. 알았어요? 디카가 우리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그 원추세포를 이용한 게 디카예요. 그러니까 원추세포가 이거잖아. 색깔을 구분하잖아. 알았지? 색깔을 구분하고 나서 그 색깔을 이제 그 망막에서의 원추세포에서는 색깔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빛의 파장이 다르죠. 그 파장에 따라서 눈에서는 망막에서 그 파장에 의해서 이제 그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망막에서. 그럼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기 신호를 만들어요. 그 전기 신호가 뉴런을 타고 어디로 가? 되뇌로 가는 거야. 되뇌로 가서 되뇌에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 그 색깔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 그러면 예. 광센서. 자, 광센서는 뭐냐면 CCD라고 있어요. CCD. CCD라는 소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광전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빛의 파장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 전류의 세기를 이용해서 그 전류의 세기로 전기 신호를 만들고 전기 신호를 만든 걸 어디로 보내? 디카의 CPU로 보내주는 거야. 그 CPU에서 계산해가지고 영상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요 하나가 이 소자가 있는데 이게 CCD라는 소자라 그랬잖아. 이 소자가 많이 있으면 어떨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CPU로 가겠지. 그걸 여러분 흔히 말하는 화소라고 합니다. 알았어? 뭐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뭐 이렇게 되잖아. 화소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CCD 입자가 굉장히 많고 집적되어 있다는 뜻이야. 알았어? 그래서 근데 뭐 화소가 높은 거야 낮은 거에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볼 때는. 얘들은 화소가 높은 거와 낮은 거에 차이점이 뭘 것 같아? 이거를 키웠을 때. 우리가 보통 키우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럼 화소가 높은 애는 키워도 안 깨져. 알았지? 근데 화소가 낮은 애는 키우면 이건 뭐 깨진 거지 뭐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야 핸드폰에서 야, 요만한 기계에서 보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엄청난 이게 필요하겠냐? 근데 이거 아주 난리 치는 거지. 셀카들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셀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아이폰이잖아 선생님께. 아이폰인데 이게 이제 겉에 크다는 변화만 없이 계속 이거만 바꾸지. 카메라만. 안 사. 뭐하러 저거. 내가 사진을 찍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뭐 다른 기능 얘만 계속 바뀌어 카메라만. 그래서 안 바뀌어요. 안 사요. 안 바뀌어 그래서. 다음에 이제 폴더폰 나오면 사야지. 여러분들 뭐 카메라 찍는 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사야 되겠지만 카메라 진짜 좋더라.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망막의 원추 세포를 이용한 그러한 신소재 또는 뭐 여러 가지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뭐 학교에서 어디까지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내용까지만 포함되면 아마 신소재는 다 커버가 될 건데 외워야 될 게 많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많고 이 원리를 다 문제가 되진 않고 어디에 쓰느냐 이런 신소재는 어떤 용도로 쓰냐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면 우리는 대단원, 일단원을 다 봤어요. 많이 봤네요. 자, 그러고 나선 거기 이제 문제는 세포의 소기관 빼놓고는 다 있거든요. 자, 남는 시간 동안에 조금 문제 좀 풀고 집에 가서 또 나머지 풀고 그럽시다. 알았죠? 네, 문제 좀 푸세요.